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성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모평을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그 모평을 가지고 등급을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 2등급인데 수시도 아닌 정시를 어느 대학을 가나요? 라고 물어봐요. 모평은 일단 100분이라는 걸 갖고 먼저 우리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찾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 모평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수시 납치라는 게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수시로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시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수시로 합격을 했지만 대학을 안 가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도 정시로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추합이 일어났는데 그 추합을 포기했어요. 그래도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를 붙으면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정시 납치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만일 뭐 한 2.0등급이에요. 그래서 수시를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어갖고 어디를 합격했냐면 중앙대학교를 합격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수능을 봤는데요, 우와, 만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서울대학교잖아요. 그죠? 하지만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딜 가야 된다? 중앙대를 가야 돼요. 이게 수시 납치인데, 그러면 이 수시 납치에 대한 준비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모평 점수인데, 그 모평의 시작이 이제 며칠 후에 볼 3월 모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모평에 대한 그 100분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등급을 가지고 물어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도수분포라는 겁니다. 나중에 저 수능을 보면은 저 도수분포를 가지고 우리 학생의 위치를 찾아갖고 대학교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예전 2022년 데이터일 거예요, 아마. 근데 보세요. 우리 학생이 저한테 물어봐요. 1등급인데 대학 어디 가나요? 그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1컷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100분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맨 꼭대기 100점부터 96점까지 다 몇 등급이라는 거죠? 1등급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표준 점수 149점부터요 131점까지, 일명 131점이죠. 이것까지, 이게 다 1등급이에요. 자, 그러면 149점 받아온 아이랑 131점 받아온 아이가 같은 1등급이다 보니까 이 1등급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대학교를 물어보면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평을 가지고 대학교 어느 정도 가요? 라고 물어볼 때 현재 모평을 보는 이 시점에 3월달부터 이제 9월 모평 끝날 때까지는 일단은 100분위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100분위보다는 대학교가 진짜 이제 환산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할 때는 100분위를 가지고 하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이 표준 점수를 갖고 하는데, 이 표준 점수를 가지고 하는 이유가 우리 수능 보잖아요. 그러면 그 난이도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반영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평에 나오는 표준 점수는 수능에 나오는 표준 점수와의 차이가 커요. 왜? 난이도에 따라 점수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모평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가 아닌 현재 볼 수 있는 건 100분이다. 그래서 100분위가 표준 점수보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학을 가는지에 대한 기준선을 마련할 수 있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100분위를 계산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현재 98점인데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나요? 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98점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A, B, C,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는 A인가요? C인가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분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잖아요. 표준 점수 2점 차이, 135부터 133점. 이 2점은 되게 큰 겁니다. 그래도
표준 점수가 아닌 백분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마련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수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등급과 그 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에 대한 기준이 잡혔다라면 이거를 모평에 대한 백분위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정시에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지 수시를 주력으로 가져가야 될지 이 기준을 3월 모평부터 잡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모평 갖고 잡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모평은 솔직히 기준선을 잡기 좀 힘든 게 난이도도 별로 없고요. 시험 범위도 그렇고 거기다가 응용 문제에 대한 것, 신유형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난이도를 틀려도 많은 아이들이 틀리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구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첫 번째는 3월 모평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성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수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3월 모평 성적표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그런 얘기해요. 등급을 가지고 최저를 맞추는 공부와 수능을 전통적으로 준비하는 건 차이가 큽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보시면 149점부터 131점까지 1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수를 받건 우리 아이가 필요한 건 1등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1등급을 맞는 공부를 하면 난이도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부 학습량을 좀 줄일 수 있죠.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130점부터 124점대 일명 96점 밑에부터 89점까지가 무려 2등급 라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급을 가지고 분석했을 땐 백분위가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왜? 백분위 가지고 일단 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백분위는 도대체 어느 정도 대학 라인을 구성을 할까요? 기준선만 보여드리면은요. 일단 우리 아이가 계산을 했을 때 백분위가 100에서 98.5 정도 나오면 문과 아이들은 서울대학교, 자연계 아이들은 솔직히 98.5 나오면 안 되고요. 의대 같은 경우는 거의 100점 나와야 돼요. 아까 100점 되게 길게 나오는 거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100점 나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의찬약수 라인이. 그리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학과를 조금 무너뜨리면 98.5, 99 이 정도고요. 카이스트도 한 99에서 98.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가 98에서 97점대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성안이라고 하죠. 이 라인이 96에서 95점대, 94에서 93점대가 문과는 이제 중앙대 경희대 라인이 있고, 자연계는 경희대학교가 생물학과랑 그 화학과 빼고요. 이제 국제케미에 내려가 있다 보니까 대학 레벨에 대한 환산 점수가 약간 그 백분위가 약간 뒤로 더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대나 93점대면 시립대학교, 여기에서 조금 더 빠지면 건대, 요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여드린 게 뭐냐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가 수시를 납치당할 건지 우리 아이가 현재 정시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공지능을 통해 갖고 좀 조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조건을 하나 걸어볼게요. 우리 아이가 현재 내신이 2.0등급이에요. 2.0등급으로 교과전형 수시를 안정권을 잡을 때 교과전형으로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가 홍익대학교가 약간 도전권이고요.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가 적정 안정권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라인이 국민대 안정권 라인으로 홍익대까지 한번 안정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들길 수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요번에 3월 모평을 봐왔을 때 3월 모평 점수가 몇 점이냐면 94점이에요. 백분위 계산을 했을 때 94점이고 우리 아이는 문과 학생입니다. 이랬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패널 좀 치울게요. 자, 보시면은요, 정시전형으로, 인문 계열과, 경상 계열, 우리 아이 점수가 94점, 백분위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알려줘. 최대한, 대학 라인을 구성해줘 라고 한번 부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뒤에 최대한 대학 라인을 구성해달라는 건 좀 많이 찾아달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는 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요 라인이었잖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가 94점대입니다 지금. 그죠?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세무학과는 96점에서 95점대니까 안 될 것 같지만 자유전공 같은 경우도 95점대니까 좀 힘들고 성균관대학교도 안 될 것 같고 연세대 안 되고 경상계열로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 경제학부랑 경영학부 있죠. 여기는 94점대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시립대학교는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도 조금 힘든데 기준선이 시립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대학교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시전형 중앙대 경제학과 100분위 지원 가능 점수 알려줘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아이가 지금 교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홍익대학교 국민대 이런 데인데 지금 94점대 가지고 보니까 중앙대 같은 경우도 지금 안정권이 93.7이니까 우리 아이는 중앙대나 시립대학교가 지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수시가 납치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중앙대학교나 시립대학교 기준 라인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까 봤을 때 성균관대학교나 연세대학교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성균관대학교나 서강대학교 이런 학교들을 학생부 종합전형 라인으로 해서 던져봐야 돼요. 되던 안 되던. 왜 그러냐면 다 떨어지면 정시 라인 기준 가지고 중앙대나 시립대 가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 우리 아이가 국민대학교를 넣어놨다가 교과로 합격을 해버렸는데 우리 아이가 만약 계산을 해서 나중에 환산 점수가 나오는데 중앙대 점수가 나와버리면 아까 뭐라 그랬죠? 국민대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제 찾지 말고 질문하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이제 모평 성적표가 나왔을 때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어느 정도 기준선을 잡는지는 등급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100분위로 하고 나중에 수능 점수가 나오면 그때 표점 가지고 환산 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산 점수에 대한 이 기준선을 잡기가 좀 힘들어요. 난이도 때문에. 그러니까 100분위 기준으로 좀 넓게 잡더라도 그리고 수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 라인이 구성되는지 안정권 기준으로 100분위 단위 대학교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아이가 만일 94점대인데 우리 아이가 만일 1등급 때 초반 아이예요. 그러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계산을 해봤을 때 안정권이 뜬다. 그러면 중앙대랑 시립대를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 대한 부분의 안정권을 잡고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면 되고 최저 라인을 맞출 수 있는 부분으로 다시 계획을 바꿔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